자, 어, 12주차 2강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어서, 1번의 사회복지사는 업무나 절차의 개선을 위해 단체 책임자에게 제언을 하여야 하면 동료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문 직업의 명성을 해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동료와의 교류를 통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면 동료의 공과 업적을 존중하고 상호 비판 시 적절하고 타당한 어, 방법과 수단을 따라야 한다. 미국의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경하면 공평, 정중과 믿음으로 대해야 함을 천명하면서 동료에 대한 윤리적 기준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료와 협력하고 동료를 신뢰해야 하면 동료를 존경한다는 사항 등에서 한국 강령 내용을 포함하면서 더욱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강령은 전문적 분야에서 사회복지사가 동료와 교체, 교체나 대체될 때,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것을 실행하고 평가할 때 관심을 끌기 위해 동료와 고용주 간의 분쟁, 폭로가 금지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저와 관련되는 윤리적 기준은 전문적 관계, 관계를 지속을 위한 조건을 지킬 것과 고용주, 슈퍼바이저, 학생들이 수행한 것을 평가할 때 사회복지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함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은 위에서 보았듯이 일본 강령, 형식적 선언적인데 특히 동료와의 협력,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료에 대한 올바른 상호 비판 자세를 언급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강령은 동료의 범주에 슈퍼바이저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강령은 원칙적인 입장인데 이에 미국의 강령은 동료 간의 불화와 업무 수행 평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는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전문성. 뭐 PPT 보면 뭐몇 점에 있네요. 자, 전문성, 개발 위한 노력의 청량. 삼국의 강령에서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동소이하다.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한국의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 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윤리 지침은 한국의 경우 1장 2조의 일본 강령은 5장 전문직으로서의 책무에 미국 강령은 1장의 비교 능력과 전문성의 개발과 2조 학문과 조사 연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지식과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면 연구 과정에서 얻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자신들을 위해 제반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면 자신들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의 입장을 옹호해야 하면 동료와 다른 전문 직업가의 공헌과 업적을 존중하고 이들과 협력해야 하면 상호 비판의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과 수단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면 사회 사업을 위해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조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면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조사와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비밀을 다뤄야 하면 전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지 되겠습니다. 삼국의 강령에서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재반 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상호 비판의 경우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과 수단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자격, 교육, 경험, 가입에 대한 허위 진술 금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점은 각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기준 측면, 어, 복지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측면이다. 이렇게 PPT는 몇 자가 안 나왔을 거예요.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대부분의 경우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관련 속에서 복지사업을 실행한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기관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하면 이를 위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에서 각국 강령의 특성이 현재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대부분의 경우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과 관련 속에서 복지 사업을 실행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기관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지 되겠습니다. 윤리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에 각국의 윤리 강령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5장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에서 일본은 제3장 1조 소속기관과의 강령의 정신과 2조 업무계획의 책무에서 미국은 제4장 고용주의 고용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령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은 세 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면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지 되겠습니다. 일본의 강령 제3장 기관과의 관계 세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조의 2조만이 기관에 대한 윤리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소속 기관 혹은 단체가 언제나 윤리 강령을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하면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임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강령 제4장 고용주와 고용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성은 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4장은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이임에 충실하기 위해 4가지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의 서비스의 정진을 위해 일해야 하면 사회복지사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 의해 적절한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을 고용시키거나 학생들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의 업무 할당과 고용정책에 있어서 차별을 예방하고 건절해야 하면 고용기관의 자원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의 각국 강령의 특성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신 준수와 기관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사회복지사가 기관이 임한 임무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사를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소속 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한 것은 사회복지사를 기관의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와 기관과의 관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윤리 기준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뭐 그래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근무하다 보면은 또 알게 되고. 어, 다음은 다섯 번째,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측면. 그래서 PPT 나온 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사회복지사의 음, 활동은 직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복제의 정진을 위하여 사회적 활동도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은 일본 강령은 강령 전체에 흐르는 형식적, 선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과 미국의 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 공동선을 위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직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복지의 정진을 위하여 사회적 활동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각국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을 제시하면 한국 강령은 제4장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에서 일본 강령은 제4장 행정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미국 강령은 제6장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 사회윤리적 책임과 제5장 N조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사회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령 제4장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은 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 헌신하는 자임을 밝히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의 의무 제시, 사회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적 참여, 사회 환경 개선과 사회 정의, 정진을 위해 사회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요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령 제4장 행정 및 사회와의 관계는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사회 뉴스에 민감해야 하면 클라이언트와 사회에 대해 공헌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시민의 사회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문 직업상의 지식을 행정이나 정책,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지 되겠습니다. 미국의 강령 제6장 사회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은 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령은 사회복지사는 총체적 복지의 정진을 위해 활동하기 위한 7가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차별을 위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자원, 서비스,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집단과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나 임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면 문화의 다양성을 배려해야 하고 공적인 긴급상에서 적절하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조건의 향상과 사회적 정의의 정진을 위한 정책과 법률의 변화를 옹호하고 사회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대중의 공식적 참여를 도모해야지 되겠습니다. 제5장 N조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사회복지사는 일반 대중을 위한 사회 서비스에 봉사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은 일본 강령은 강령 전체로는 형식적, 선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과 미국의 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 공동선을 위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미국 강령이 그 사회의 환경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요구하는 것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건전하는 것을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과 지역사회 일반 대중을 위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사회가 한일 민족 국가이기에 한국 강령은 인간 존중과 인간 평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윤리 강령에만 제시한 측면. 자, PPT에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책임은 한국사회복지협회에 있으면 이 위원회는 역할은 윤리 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처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한다. 어? 오직 한국 강령만이 제6장에서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책임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있으면 이 위원회는 역할은 윤리 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처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복지사업법의 제46조에 의하여 법령, 법정 단체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 정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면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회비 납부와 보수교육 이수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서는 한국 강령에서만 나타난다. 선서에서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 이들의 인권과 권익보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의를 앞세우는 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서는 사회복지사의 신원에 대한 선언인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올바른 활동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지는 다 읽고요. 12장까지. 그래서 시간은 또 몇 분 안 남았네요. 그래서 14조 14조 2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14강 때 뵙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13강, 14강
두 개 남고, 이제 기말고사, 기말고사 이제 시험 보면 올 금년도 1년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학년이 올라가죠. 내년 이제 졸업반도 있고 2학년이 되고 이랬죠.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